엄청나게 똑똑하고 아주 가끔 엉뚱한 뇌 이야기. 딘번의 지음. 챕터 3. 너무 고요하고 너무 평온한 게 왠지 수상해. 이유 없는 공포와 불안. 범인은 당신이야. 들어가며.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가? 아마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아이 생일 파티 때 필요한 것들이 다 준비됐나?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걸까? 이번 달 가스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엄마와 마지막으로 전화통화한 게 언제였더라? 무릎이 계속 아픈데 관절염이 아닌 게 확실한 걸까? 그때 남은 고기를 냉장고에 둔 지 일주일은 더 지난 것 같은데 누가 먹었다가 식중독이라도 걸리면 어떡하지? 발이 왜 이렇게 간지럽지? 가만, 이 소리는 뭐야? 천장에 바퀴벌레가 있나? 고민은 끝도 없이 이어진다. 앞에 투쟁 도피 반응에서 보았듯이 인간의 뇌는 잠재적인 위협 요소들을 잘도 생각해낸다. 인간의 섬세한 지능이 가진 한 가지 문제점은 위협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공포를 느낀다는 점이다. 과거 오랜 진화 과정 중 실제적이고 물리적이며 목숨이 위태로운 위협에 대해서만 집중하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 세상은 그런 위협 요소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세상은 변했지만 우리네는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 말 그대로 인간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걱정거리를 어떻게든 찾아낸다. 앞에서 쭉 나열한 걱정거리들은 인간의 뇌가 만들어지는 거대한 강박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 아주 사소하거나 주관적인 생각이라 할지라도 걱정할 가치가 있는 일로 분류한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말이다. 여러분도 불운해질까 두려워 문지방을 밟지 않고 건너가거나 장례식장에 다녀온 뒤 소금을 뿌리거나 시험날에는 미역국을 먹지 않았던 적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행동들이 모두 미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단순히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현실적으로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음모론에 솔깃해서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 확률이 매우 낮은 일에 대해 분개하며 피해 사고에 빠지기도 한다. 뇌는 또한 공포심을 조장하기도 한다. 어떤 일이 무해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하는 태도 말이다. 그러나 뇌는 때로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작은 이유조차 찾아내지 못했으면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대해 그냥 걱정하기도 한다. 간혹 사람들이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으니 앞으로 곧 나쁜 일이 닥칠 거야 라고 말하는 경우를 보았을 것이다. 이런 성향 때문에 인간은 만성적인 불안장애를 겪는다. 하지만 불안장애는 걱정을 잘하는 뇌가 신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간의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주는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통계청을 포함한 영국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의 성인 10명 중 1명은 일생 중 불안과 관련된 장애를 겪는다고 한다. 그리고 영국 정신건강협회는 2009년 보고서 불안에 직면하여에서 1993년부터 2007년 사이 불안과 관련된 장애를 겪는 비율이 12.8% 증가했다고 밝혔다. 불안 장애를 겪는 영국 성인이 100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안 그래도 커진 두개골 때문에 끊임없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마당에 또 다른 적이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3-1 파란 스웨터를 입은 날마다 출근 버스를 놓쳤어. 이게 과연 아무 상관없는 일일까? 우리 뇌가 세상의 무계획성에 대처하는 자세.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사실 나는 이 사회를 비밀리에 통제하는 어두운 음모에 연루되어 있다. 빅 파르마와 작당의 자연치료,
대체의학, 암 치료법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돈벌이를 위해서 말이다. 또 달 착륙이 사실은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절대 알지 못하도록 하는 음모에도 가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과학자들과 함께 기후변화설, 진화론, 지구 구형론 등에 대한 미신을 퍼뜨리는 음모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장하기 위해 낮에는 정신보건의료 및 정신의학 분야에서 자유사고론자들을 억압하고 순종을 강요하는 대중사기꾼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많은 음모론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을 것이다. 아니, 사실 정작 놀란 건 나다. 내가 이런 음모에 가담한다는 것은 가디언에 게재된 내 기사 밑에 열심히 댓글을 달아준 사람들 덕분에 우연히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우주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 중 내가 가장 글을 못 쓴다는 댓글, 그리고 엿이나 똥, 심지어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XX를 처먹으라는 댓글 사이에 내가 비도덕적인 수많은 음모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있었다. 이런 댓글은 주요 언론사에 글을 기고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예상되는 일이다. 기사를 읽다 보면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에 반하는 내용이 많다. 이때 독자들이 하는 단순한 방법은 이를 어떤 나쁜 권력에 의해 조작된 글이라 단정짓는 것이다. 실제로는 머리가 벗겨지는 어느 젊은 남자가 영국 카디프에 있는 자신의 소파에 앉아 쓴 글일 뿐인데 말이다. 인터넷이 널리 사용되고 사회의 상호 연결이 점점 더 증가함에 따라 음모론이 생기기에도 아주 적합한 환경이 되었다. 사람들은 집에 앉아서 9.11 테러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쉽게 찾아내며 CIA나 에이즈 등에 대해 자기 멋대로 내린 결론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음모론은 새로 생겨난 현상이 아니다. 이는 아마도 강박적인 상상에 의해 쉽게 매도되며 또 매도되길 바라는 인간의 뇌가 가진 기이한 특성 아닐까?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기도 하다. 다시 원래의 주제로 돌아가 보자. 대체 음모론과 미신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 미국 정부가 뉴멕시코주 로스웰에서 외계인을 발견하고 해부했다는 사건과 네이클로버를 발견하면 행운이 따른다는 이야기는 서로 전혀 무관한 일인데 대체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걸까? 이는 음모와 미신을 서로 연결하려고 하는, 즉 대부분 서로 관련이 없는 것들에서 패턴을 찾으려고 하는 아이러니한 질문이다. 이처럼 서로 연관이 없는 곳에서 연관성을 찾아내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다. 바로 아포페니아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실수로 팬티를 뒤집어 입었는데 그날 즉석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복권을 사는 날마다 팬티를 일부러 뒤집어 입을 것이다. 이를 아포페니아라고 한다. 속옷의 방향이 복권 당첨에 전혀 영향을 미칠 리 없지만 여기서 여러분은 특정 패턴을 발견하고 이를 따르게 된다. 마찬가지로 서로 전혀 연관성이 없는 두 명의 고위직 인사가 각각 자연재해와 사고로 한 달도 채 안 되어 연이어 사망했다면 그것은 단순히 비극이다. 하지만 만약 사망한 두 사람 모두 특정 정치단체나 정부를 비판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들이 암살당한 것은 아닐까 의심해보게 된다. 바로 아포페니아 현상이다. 즉,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 보면 음모론이나 미신 모두 누군가가 관련 없는 현상 사이에서 의미 있는 연관성을 찾아내는 것에서 시작된다. 아포페니아는 특별히 강박장애나 미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 우리 뇌는 끊임없이 다양한 정보를 받고 있으며 이 정보들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인지하는 세상은 내가 받은 정보를 모두 처리한 최종 결과물이다. 이때 망막에서부터 시각 피질, 해마, 전전두엽 피질에 이르기까지 뇌의 여러 영역이 함께 작용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뇌의 수많은 영역이 함께 작용하여
우리는 주위 세상을 감지하고 인식하게 되지만 여기에도 여전히 많은 한계가 있다. 뇌의 힘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중 일부만이 필요한 정보이며 1초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내가 이들 정보를 처리해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에 중요한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뇌는 수많은 지름길을 이용한다. 뇌가 중요하지 않은 정보와 중요한 정보를 구별하는 방법 중 하나는 패턴을 인식하고 그 패턴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시각체계다. 그러나 여기서는 뇌가 우리가 보는 사물에서 끊임없이 연관성을 찾는다는 정도로 정리해두자. 이러한 성향은 분명 과거 이 인간이 끊임없이 위협 속에서 살아야 했으며 그 중에 가짜 경보도 있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에서부터 이어져 온 생존 전략이다. 목숨을 부지할 수만 있다면 몇몇 가짜 경보 따위가 머구리 대수겠는가? 그런데 이 가짜 경보가 문제다. 이 때문에 우리는 아포페니아에 빠지고 뇌의 투쟁 도피 반응이 강화되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며 많은 생각에 빠지는 성향이 더 심해진다. 우리는 실제로 있지도 않은 패턴을 보게 되며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아주 희박한 가능성을 이유로 이 패턴의 중요성을 부가한다. 실제로 수많은 미신이 불행이나 불운을 피하게 해준다는 내용임을 생각해보자. 여러분은 사실은 누군가를 은밀히 돕기 위한 음모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뇌는 기억에 저장된 정보를 근거로 패턴이나 특정 성향을 인식한다. 즉, 우리의 경험이 사고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전능한 존재다. 성장기에는 환경의 상당 부분이 통제된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은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것이며 따라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부모님의 감독하에 이루어진다. 즉, 삶이 형성되는 대부분의 시기 동안 부모님은 참고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부모님이 미신을 믿는다면 자녀 역시 이를 똑같이 믿을 확률이 높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형성된 기억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권력자가 만들고 통제하는 세상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고체계는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를 잡으며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어진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돈 많은 물건이건 뛰어난 기술을 가진 외계인이건 혹은 인류를 실험 대상으로 하는 과학자이건 강력한 힘을 가진 누군가가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는 것이 더 마음 편한 일이다. 그런데 앞의 문단을 보면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 불안정하고 미숙하며 어른이 되고도 부모님의 허락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겠다. 물론 개 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음모론을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부류는 많다. 나는 여기서 서로 무관한 두 가지 근거 없이 연관 지을 때의 위험성에 대해 몇 문단을 하래에 장황하게 설명할 생각은 없으며 또 나 스스로 그런 짓은 하고 싶지 않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뇌가 발달하면서 마치 음모론이 진짜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패턴을 찾음으로써 생기는 한 가지 분명한 결과는 우리 뇌가 세상의 무계획성에 전혀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뇌는 어떤 일이 우연이 아닌 알 수 없는 이유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어쩌면 이는 어디서나 위험 신호를 발견하는 뇌 성향의 또 다른 결과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위험한 일이 발생할 만한 실제 근거가 없고 따라서 문제가 생겨도 손쓸 방법이 없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때에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뇌로선 이 상황을 참을 수 없게 된다. 이처럼 내가 무계획적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연쇄적인 결과가 발생한다. 그중 하나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반사적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흔히 운명이라고 부른다. 현실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운이 없을 때가 있다. 그러나 뇌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따라서 엉성한 이유라도 갖다 붙여야 한다. 정말 운이 없다고? 아니, 그 이유는 오늘 아침 깨진 거울 때문이야. 왜냐하면 그 거울엔 너의 영혼이 들어있었는데 지금 산산조각이 났거든. 그것이 아무리 사악한 조직일지언정 세상을 이끌어가는 누군가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음모론을 믿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즉, 인간 사회는 무계획적인 일들 때문에 불안하므로 이 세상을 운에 맡기느니 차라리 은밀한 지도층에 맡기는 게 낫다는 생각이다. 비행기 조종실에 아무도 없는 것보단 술 취한 파일럿이라도 있는 편이 더 안전하다는 생각인 셈이다. 성격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개념을 분명한 통제 위치라고 부른다. 이는 개인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해 스스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일컫는다. 즉, 통제 위치가 높을수록 자신의 통제력이 크다고 믿는다.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통제력이 더 크다고 느끼는지 그 이유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일부 연구에서는 높은 통제 위치와 해마의 크기가 연관성을 보였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해마의 크기를 작게 만들며 자신의 통제력이 약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더 쉽게 받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해마의 크기는 통제 위치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에 가깝다. 정말 뇌에 관해선 쉬운 게 하나도 없다. 어쨌거나 통제 위치가 높다는 것은 자신이 사건의 발생 원인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만약 통제 위치가 높은 사람이 미신을 믿는다면 그는 문지방을 절대 밟지 않거나 불쾌한 사람이 집에 다녀가면 소금을 뿌리거나 검은 고양이를 만나면 피해가는 등의 모든 이성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재앙을 피했다고 확신한다. 통제 위치가 이보다 더 높은 사람들은 음모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퍼뜨린다. 이들은 음모론의 내용을 더 깊게 살펴보고 관심을 기울일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를 알린다. 그리고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무지한 양이나 다름없다며 비난한다. 미신은 음모보다 수동적이다. 사람들은 미신을 믿기는 하지만 또 평소에는 그런대로 자신의 일상을 살아나간다. 하지만 음모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토끼발이 행운을 의미하는지 그에 대한 숨겨진 진실을 설명한 적이 있던가? 결론적으로 패턴을 좋아하고 무계획성을 혐오하는 뇌 때문에 사람들은 꽤 극단적인 결론을 내릴 때가 많다. 물론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수많은 증거 앞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투철한 믿음이나 결론이 틀렸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미신이나 음모를 믿는 사람들은 이성적인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증거가 발견된다 해도 자신의 괴상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다 멍청한 뇌 덕분에 일어나는 일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사실은 신경과학과 심리학 분야에서 현재까지 파악한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한계는 있다. 사실 주제 자체가 탁 꼬집어 얘기하기 쉽지 않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미신은 무엇인가? 내 활동의 측면에서 한 개인은 어떻게 보이는가? 이것은 신념인가? 아니면 생각인가? 오늘날의 기술은 내 활동을 스캔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해 있다. 하지만 내 활동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해서 그 활동의 의미까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피아노 건반을 본다고 해서 모차르트를 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듯이 말이다. 물론 과학자들이 뇌 해석을 시도해보지 않은 건 아니다. 한 예로 마자아나 린데만과 그의 동료들은 본인 스스로 초자연적인 것을 믿는다고 말한 12명의 사람들과
11명의 회의론자들을 대상으로 fMRI 촬영을 했다. 실험 대상자들에게 갑작스러운 해고나 연인과의 이별 등 삶에서 위태로운 상황을 상상하게 한 다음 생명이 없는 물체 사진이나 감정을 고조시키는 풍경 사진을 보게 했다. 초자연적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고 자신의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풀려나갈지에 대한 힌트를 얻었다고 했다. 만약 연인과 헤어지는 상황을 상상했다면 사진 속 서로 붙어있는 체리가 단단한 결속력과 약속을 의미하므로 곧 사이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마 눈치챘듯이 회의론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전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사진을 봤을 때 모든 실험 참가자들의 아래축두이랑이 활성화되었다는 점이다. 아래축두이랑은 이미지를 처리하는 영역이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회의론자들에 비해 오른쪽 아래축두이랑의 활동이 훨씬 저조했다. 이 영역은 인지적 억제, 즉 다른 인지 프로세스를 조절하고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 실험에서는 오른쪽 아래축두이랑이 비논리적인 패턴과 연결고리 형성하는 활동을 억누르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비합리적이고 발생 가능성이 아주 낮은 일을 주저없이 믿은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믿는 것이다. 만약 오른쪽 아래축두이랑의 활동이 저조한다면 이는 뇌에서 비이성적인 프로세스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뜻이다. 물론 여러 측면에서 이 실험만으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 우선 실험 참여자 수가 너무 적다. 하지만 이 실험의 가장 큰 문제는 실험 대상자의 초자연적인 성향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이다. 이는 미터법으로 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아주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음모론에 관한 연구는 심지어 이보다 더 어렵다. 같은 규칙을 적용한다 해도 연구 주제의 특성상 참여자를 구하기가 더 힘들다.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 은밀하고 피해망상적이며 세상에 알려진 권위자들에 대해 불신하는 성향이 있다. 따라서 만약 어느 과학자가 당신에 대해 연구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희 시설로 와주시겠어요? 실험은 아주 간단해요. 당신은 그저 뇌 스캔을 할 동안 철제 관 속에 들어가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대답은 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 언급된 음모론자들에 대한 내용은 모두 현재 조사 가능한 데이터에서 도출해낸 합리적인 이론 및 추정치다. 그렇다면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어떨까? 나도 혹시 음모론자가 아닐까? 어쩌면 이번 장에 있는 모든 내용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려는 일종의 음모일지도 모른다. 끝났습니다. 한번 만나 뵙는 걸로 하시죠.